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 사이 꿀벌 실종 사태가 이어지면서 요즘 벌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꽃가루를 옮기며 열매를 맺게 하는 꿀벌이 사라지면서 양봉업계는 물론 과수와 시설 재배 농가들까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 통당 16만 원 정도 하던 벌통값도 40만 원까지 치솟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시 연산면 수박재배 농가입니다.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는 꿀벌을 구하지 못해 수소문 끝에 충북 옥천까지 가서 벌통을 구해왔습니다. 문제는 한 통당 가격이 지난해 16만 원에서 올해는 40만 원으로 크게 올라 농민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농가들은 가격 부담에 벌통을 임대에 돌려 쓰고 있지만 임대료조차 지난해 한 통당 6만 원에서 올해는 1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올해는 공급을 못 해준다고 하길래 충북 옥천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임대하기로 했어요. 수정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농가들은 양봉용 꿀벌을 비싼 가격에 들어와 쓰고 있는데 농가들이 양봉농가에서 앞다투어 임대를 하다 보니 이마저도 구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급한 대로 꿀벌을 못 구한 농가는 수명이 짧은 서양벌을 들여왔는데도 덩달아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줄어들고 이래서 큰 문제가 지금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벌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서양벌은 지난해 한 통에 6만 원 선에서 올해는 2배가 뛴 12만 원까지 올랐는데 수급이 쉽질 않습니다. 꿀벌 실종으로 양봉산업이 붕괴 위기를 맞고 과수와 채소 농가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과일과 채소 생산 가격이 올라 자칫 제철 먹거리 가격 급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2년째 벌어진 꿀벌 실종 사태는 이상기온과 천적인 응해류의 공격 때문으로 보고 방제와 함께 벌통 공유, 인력을 동원한 수정 등 비상 상황입니다. 수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벌통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손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봉업계에서는 꿀벌 폐사 사태가 재현되면서 피해 농가들의 경영 안전을 위해 꿀벌 사료 구매 비용 지원은 물론 자연재해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 부여와 서천, 논산에 7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등 충청권 전 지역에 종일 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2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에서 1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세종과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천안천 일대에서 폐사한 물고기 5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하천 부근에는 심한 악취가 났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고를 받은 천안시는 10시 30분쯤 폐사한 물고기 수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천안시는 하천 인근 하수관에서 오수와 하수가 역류하면서 용존산소가 부족해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종일 비가 내리면서 야외 나들이를 계획했던 시민들은 실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마련된 실내 어린이날 행사장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로 북적였는데요. 궂은 날씨 때문에 바깥 활동은 못했지만 이색놀이와 체험을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점프로 격파 시범을 보이고 무대 위에 오른 아이들은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어린이날 노래를 부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산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어린이 가족 한마당입니다. 전국에 내린 봄비로 실내에서 축소 운영됐지만 체육관엔 고사리 손으로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찾아온 어린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색이 들어간 쌀과 돌로 액자를 꾸미며 상상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가족 사진을 촬영하기 바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와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애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처럼 사진도 같이 찍고.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히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한 대전 어린이회관도 어린이와 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삼삼오오 가족들이 모여 보드게임에 열중하고 소방관이 직접 물을 쏘며 불끄기 체험도 해봅니다. 실내에 마련된 축구장에서 한참 공을 차던 아이들은 어느새 땀범벅. 모처럼 시간을 내 어린이회관을 찾은 부모는 노는데 여념이 없는 아이를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명랑하고 이게 사이좋은 가족들이어서 너무 좋고요. 특히 또 애기 엄마가 또 아이들 또 열심히 키워주고 또 저 많이 또 도와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종호수공원에서 예정됐던 어린이날 행사도 세종 컨벤션센터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컨벤션 센터를 찾은 아이들은 에어바운스에서 미끄럼을 타고 정부청사 모형 장난감을 만들면서 행복한 어린이날의 주인공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뒤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자며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등굣길의 진짜 주인인 초등학생들은 어떤 등굣길을 꿈꾸고 있을까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직접 그린 등굣길 모습을 양정진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이곳은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매일 5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이 길로 등교를 하는데요. 과연 어린이들은 어떤 안전한 등굣길을 꿈꾸고 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서희는 학교 바로 뒤편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며 자신을 스쳐 지나갔던 위험천만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여기가 진입금지여가지고 맨날 학교 갈 때 여기만 보고 가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오니까 사고 날 뻔했어요. 진입금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등굣길에 끝도 없이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들이 두려웠던 민성이는 신호등이 설치된 안전한 횡단보도를 그렸습니다. 차가 엄청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가 많이 주차되면 그 운전자들이 아이들을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응하수공원 그 근처에 신호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백화점 사거리를 거쳐 아슬아슬한 등교를 하는 지빈이도 음주운전 없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저번에 차가 살짝 빠르게 와가지고 다칠 뻔한 적이 있어요. 요즘 계속 뉴스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도 뭔가 혹시나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표지판을 한번 붙여봤어요. 멈추세요라고 적힌 녹색 어머니들의 초록색 깃발과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운전자까지 지우의 이상적인 등굣길 모습입니다. 녹색 어머니들의 신호를 어른들이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키가 작은 친구들도 있고 그냥 켜지면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있는지 잘 주의 깊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 아이들이 어른들의 바란 건 무사히 학교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던 버스와 SUV가 측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40대 부부와 10대 아이 2명 등 일가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구 방향으로 나가던 버스가 우측에 있던 SUV 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0곳 중 9곳은 보행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내 초등학교 스쿨존 152곳 가운데 131곳은 방호 울타리나 횡단 방지 시설과 같은 보행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보강 필요 구간은 9만 3천여 미터에 이르고 초등학교 스쿨존 7곳의 경우 보행 안전시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년 서울살이를 마감하고 지난달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앞으로 균형위는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해 대전 충남의 수건사업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맡게 되는데요.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세종시대 막을 올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로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균형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위원회지만 관련법은 7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개혁으로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방의 양질의 학교를 만드는 교육자유 특구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 민방과의 특별 대담에서 지방 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질수록 지방의 위기도 심화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방의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참 늦어져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 역시 영향을 받을지 우려됩니다. 균형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10곳에 분산되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미묘한 이해관계를 감안해 이전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전해야 될 공공기관을 현황 조사를 하고 또 이전하는 원칙, 또 시기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을 뿐 공공기관 이전은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후속 조치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민방특별 대담은 일요일인 오는 7일 오전 7시 45분부터 50분간 TJB 등 전국 9개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14살 A군이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A군의 부모가 SNS에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0초 길이의 영상 속에는 파출소에서 A군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영상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변호사 50살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9시 2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자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건물을 들이받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법을 지키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고 직후 차량을 팔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